진짜 꼴값입니다. 아이고 정말. 근데 지금 이제 좀 전에 기무사 뭐 얘기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제 그 말 많았던 이제 기무사의 어떤 그 기능, 권한, 네. 조직, 인원을 축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그것들을 지금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실제로 조직과 인원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확대하는 일부의- 걸로 결정이 됐나요? 예, 확대하는 걸로 결정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한 문재인 정부 때 한 30% 정도 그렇죠. 감원을 이렇게 했죠. 이제 모군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의 군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시 그런 복귀한다고 그 사람들이 또? 예, 언론에도 나왔고요. 예, 복귀를 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옆에 부승찬 박사도 이제 겪었지만은 이 군수사기관이 다시 민간인 어떤 그런 사찰, 우리 세월호 때도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죠. 거기다가 대통령이 가가지고 또 막 뭐 거의 대통령으로서 30년 만에 그렇게 그걸 찾아가가지고 격려 방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좀 위험한 징후, 역사의 어떤 발전을 거꾸로 그렇죠. 퇴행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방첩사에서는 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언제는 그렇게 한다 그러고 했나요? 항상 안 한다 그러면서 하니까 문제였지. 저는 기무사령부가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 그것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구성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건강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부 박사님도 들으셨겠지만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자마자 시도를 했잖아요. 옛날로 되돌리려는 생각을.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구성원들의 강력한 어떤 의견 표명이 있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명칭을 또 방첩사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아니 무슨 정권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꿀 거냐. 기무사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저기를 한 게 있었지만 우리가 안보지원사 때 뭘 잘못했길래 간판을 내리고 또 바꾸냐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하고 깨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는 짓을 시작했다는 게 그거 자체가 퇴행인 것이고 또 그 근저에 보면은 항상 좀 부정한 권력 뭔가 그 정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늘 써왔던 수법이 그 국민들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포장하거나 과장해가지고 현혹시키고 그다음에 그 어떤 국민들 사이에 유통되는 건전한 정보를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보기관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역사적인 그 경험이자 그런 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런 짓을 벌인 권력이 반드시 망한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인데 망하는 길로 저렇게 노골적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그리고 거기를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는 건 진짜 뜬금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권이 지금 불안한가 그리고 정말로 역사의 퇴행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설마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부박사 사건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아 이것들이 여전히 또 그거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걱정이 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무사가 상당히 많은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해체에 준하는 해편을 했잖아요. 안보지원사령부로 문재인 정부 때 해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그 기능들을 이제 복원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첩사령부령을 개정해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 조사, 감찰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방첩사와 같은 기관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가능하죠. 북한의 예를 들면 총정치국. 네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불안정성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군 정보기관으로서 방첩사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 때도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 대한 감시 이게 그리고 이제 민간인에 대한 동향 파악 이런 게 중요했던 거고요.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로 12.12 이런 것들이 이제
청산돼야 될 우리 그 군의 좀 뭐랄까 아픈 조직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첩사가 여전히 좌지우지하거든요. 모든 것들 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일반 군인들은 방첩사 하면 치를 떱니다. 저도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다음에 실제 장성들에 대한 감찰 기능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군이 갖고 있는 보안 기능, 보안 감사의 기능 이런 것들은 중복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군을 올가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을 제한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북한의 총정치국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권력의 보위를 위해서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사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31년 만에 거기를 찾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그 무소불위의 그 전행 이런 예.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보안사 때도 그렇고 기무사 때도 그렇고 대통령을 만난다. 예. 이거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예. 다른 군인들은 그냥 깜빡 죽는 거야 말하자면. 네. 근데 그거를 자기 방에서 밀실에서 만나서 보고를 받아도 문제인 판에 예. 그거를 가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아예 그렇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소위 군부 독재의 그 잔재가 여전히 강하고 사회 각 분야에 그리고 문민 통제, 그 국방에 관한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은 자유당 때나 민주당 1960년대 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자유당 때 민주당 때도 맞아요. 이기붕, 현석호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군부 정권이 계속 지속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결탁한 그 육법당. 응? 그러니까 그 군의 무력과 검찰의 합법적 폭력을 통해서 국민을 제압하고 누르고 장악하면서 권력을 보유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죠. 가지고 있는 실제 직급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력 집단으로 소위 친위 집단으로 양성을 해 나갔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끼친 그 그림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어디 시민들 뵙고 대중강연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 출신이 경찰이 어느 날 갑자기 행안부 장관을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이라고 사람들이 꼽는 게 기역자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뭐 국세청 그러면 국세청 직원이 어느 날 가보니까 기재부 국장의 80%가 국세청 출신이고 기재부 장관은 국세청을 거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검찰청 출신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법무부 국장의 90%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상하지 않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각군본부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 밑에 소속돼 있는 국가기관인데 각군본부 소속의 군인들이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군인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오전까지 군인이었던 사람이 점심시간에 옷 벗고 와가지고 오후에 넥타이 메고 취임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없어진 것 같지만 군부 독재의 뿌리가 여전히 깊이 남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군이 정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약간 뒤처지면서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성숙해 있는 와중에 이런 퇴행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저보다 훨씬 더 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열정을 기울였던 우리 부 박사님 같은 분이 볼 때는 이게 진짜 통탄하고 열받는 일이죠.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이거는.